저는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가게라 저와 아내, 아르바이트 직원 한 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직원을 가족같이 생각했고 다른 가게보다 월급도 많이 줬다고 생각했는데 직원이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안 썼네, 주휴수당을 안 줬네, 최저임금에 미달하네 하더니 결국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까지 제기하였고 출석을 앞둔 상황입니다. 분식점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꼭 지켜야 하는 법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정입니다. 앞서 소개된 이야기는 많은 소상공인분이 한 번쯤 해보셨을 고민이라 생각되는 이야기였습니다. 5인 미만의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최저임금, 퇴직금 등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등 여러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요, 노무법인 마루의 공인노무사 김민서님을 모시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무사님 나와 계신데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무사님 앞서서 사례 영상 보셨죠?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이런 고민 하실 것 같은데요. 사례 영상과 같은 분식점이나 직원을 한 명만 두고 영업하는 작은 편의점 같은 영세 사업자들도 직원을 고용할 때 이런 다른 기업들과 같은 법이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이것도 꼭 작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분식점이나 편의점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 명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주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최저임금에 관한 최저임금법 제6조, 퇴직금에 관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등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시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시급이라든지 혹은 근무 시간을 구두로 이야기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왜 굳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거죠? 네, 근로계약도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구두로도 성립은 하는데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 문서로 명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또는 작성은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작성하시고 근로자에게도 전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렇게나 중요한 근로계약서인데 이 근로계약서 언제 작성해야 될까요? 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를 뽑을 때요, 근로자가 하루 이틀 일하다가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한 며칠 동안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또 열심히 하겠구나 하고 생각이 되면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사업주분들께 왜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지켜보고 쓰려고 했다, 바빠서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점심시간에 근로자가 갑자기 말도 없이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노동청에 가서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근로를 시작하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는 법의 취지에 위반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다른 직원은 다 썼다. 근데 저 사람은 알바를 안 썼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쟁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그리고요, 이 노무사님께 급한 도움을 요청하신 소상공인분이 또 계세요. 잘 들어보시고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들어볼까요?
경기도 소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큰 식당이 아니라서 저 혼자 운영을 하면서 바쁠 때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지내던 이웃이 다니던 직장에서 나오게 되어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식당에서 일을 할 수가 없냐고 물어왔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부모님을 모시고 애들도 키우는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또 같이 일을 하면 저도 조금 여유가 생길 것도 같아서 일을 주고 싶었지만 월급을 맞춰줄 수도 없고 해서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좋으니 일만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사정을 하네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겠다는 말에 그럴까 하는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네, 처지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예쁜 사장님의 고민이시네요. 노무사님, 이분은 최저임금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일반 기업들은 이 최저임금을 지키도록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5인 미만의 소상공인도 최저임금을 꼭 지켜야 하나요? 또 이번 사례의 경우처럼 직원과 잘 합의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겠다고 약속하면 이런 직원은 뽑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직원과 최저임금 미만으로 합의하에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례의 사장님께서는 꼭 이 점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정 씨, 혹시 올해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2020년 올해는 8,500원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지 않나요? 이 부분도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고 2021년에는 8,720원인데요.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시급을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하고 대신에 하루에 일하는 근로시간을 조정해서 총 지급 금액을 맞춘다면 사장님의 바람대로 이웃분과 같이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장님은 꼭 번창하실 것 같네요. 그런 방법도 있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습 직원이라고 있잖아요. 이 월급보다 작게 지급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수습 직원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건가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우선 답은 세모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모요? 그러면 적게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게 지급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단 3개월 동안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 노무 업종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계약직은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죠. 그 밖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 노무 업무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단순 노무 업무 직종은 숙련 향상의 필요성이 좀 낮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가 없으니 이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단순 노무 업무 직종을 제외하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이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 잘 알아둬야겠네요. 네, 그러면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외에 이 소상공인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휴게 시간인데요. 네, 휴게 시간이요? 휴게 시간을 꼭 부여를 해야 될까요? 네,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 시간을,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효정 씨에게 문제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근로자가 원해서 합의를 하고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최저임금은 문제가 되더라도 합의하에 뭐 휴게 시간 같은 거는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닌가요? 땡! 틀리셨어요. 아무리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어도 4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건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네, 휴게 시간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주휴수당입니다. 이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휴수당 때문에 고민하는 사업주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법에서는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가 주휴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주휴일에 근로자가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사업주께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부분은 퇴직금입니다. 보통 정규직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아르바이트, 일용직 직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느냐? 이것도 우선 세모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관련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우선 퇴직금 제도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아르바이트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한 경우 그 갱신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용직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복해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하지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요. 앞서 살펴본 주휴수당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거든요. 이 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끔 주변 지인들을 보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해서 받고 있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이런 건 괜찮은 건가요? 퇴직하고 퇴직금 정산하려니 복잡하기도 하고 나중에 큰돈 나가느니 미리미리 지급하는 게 마음 편하다. 그리고 근로자도 미리 받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근로자분들이 처음에는 월급만으로는 좀 생활이 어렵다. 대출받아 생활하느니 퇴직금을 좀 미리 땡겨 받고 싶다.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퇴직금을 분할해서 미리 받고 그런데 나중에 퇴직 후에는 퇴직금 못 받았습니다 하면서 진정 제기하는 경우가 좀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실 수는 있는데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셔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은 퇴직 후에 지급하시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퇴직금은 꼭 퇴직 후 지급하도록 해야겠군요. 오늘 김민선 노무사님 모시고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노무관리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이어서 오늘 못다한 노무관리에 대한 더 궁금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업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